자, 그런데 묘청은요, 인종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대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서경의 땅을 관찰하니 꽃 모양의 형세를 지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었던 정지상 이런 말을 더합니다. 개경은 기운이 쇠해 궁궐이 모두 타서 남은 것이 없지만 서경엔 왕의 기운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개경은 수도로 옮겨라. 옮기라는 거죠. 불탔으니까 개경은. 그렇죠. 지금 개경 땅의 기운은 쇠했지만 서경엔 왕의 기운이 남아있고 그 형세가 좋다는 겁니다. 도윤 씨, 그 땅의 기운 하면 뭐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풍수지리. 오이고, 예. 지금의 풍수지리와 같은 학문을 고려시대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보시죠. 풍수도참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풍수지리와 예언을 믿는 사상인 도참설이 합쳐진 풍수도참설. 땅과 물의 기운에 따라 기륭화복을 점치고 미래를 예측하는 풍수도참설이 고려시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묘청은요, 이 풍수도참설을 근거로 해서 인종에게 의미심장하게 이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서경에 궁궐을 세우고 그곳으로 옮기시면 금나라가 스스로 항복할 것입니다. 묘청이 야심차게 내민 비책이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바로 서경으로 도읍을 옮긴다는 뜻의 서경천도. 묘청이 인종에게 당시 수도 개경이 아닌 서경의 궁궐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승려의 말 한마디로 수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종은요, 묘청의 말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이 말 때문입니다. 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서 우리나라 짐에게 뿌리가 되고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다. 마땅히 추나 추동 네 계절의 중간달에 왕은 그곳에 가서 100일이 넘도록 체류함으로써 나라의 안녕에 이르도록 하라. 수도가 거기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 서경에 가서 100일 동안 머물러야 되는 곳이다라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좋아요. 얘기긴 한데. 좋아요. 좋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 과연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 고려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건? 그렇죠. 오! 맞습니다. 바로 고려를 세운 고려의 정신적 지주를 할 수 있는 태조 왕건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전부터 그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우와. 자, 그런데 왕건은 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을까요? 북쪽과 가까운 서경은요, 북쪽을 감시하고 경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조 왕건 때부터 고려 북진 정책의 중심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였거든요. 왕건도 태조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갈만한데? 할만해.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맞아. 그쵸? 결국 인종은요, 묘청과 정지상의 말을 듣고 서경 땅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인종의 서경행을 극구 반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대체 누굴까요?
거대한 인물? 김부식. 알죠. 네. 삼국사기. 네. 맞아. 맞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를 편찬한 인물입니다. 사실 이자겸이 죽고 난 이후에요. 막강한 문벌 세력이 고려 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문벌 세력의 중심에 누가 있다? 바로 이 김부식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김부식은 왜 인종의 서경행을 반대했을까요? 왜냐하면 권력을 주려면 중앙에서 정치를 해야 했고요. 중앙 정치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개경. 네. 그러니까 개경을 벗어나면은 이제 권세가 떨어지는 거네요. 아유, 당연하죠. 자, 고려의 중심은 서경이 되고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은 서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경 문벌들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권력과 혜택이 서경천도로 모래성처럼 와르르르르 무너지게 생긴 거죠. 자, 이때 인종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1128년 11월) 인종은요 우선 서경을 둘러본 뒤 묘청의 의견대로 서경에 새로운 궁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한 묘청과 서경파는요 인종을 앞세워가지고 서경천도의 첫 작업에 열을 올립니다. 궁궐이 얼마 만에 지어진지 아세요? 그 큰 궁궐이 얼마? 겨우 3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3개월이요? 성견에 3개월이면 진짜 와. 자, 그렇다면 고려의 수도는 서경이 되었을까요? 거의? 인종은 서경에 궁궐만 짓게 하고요. 수도는 여전히 개경으로 합니다. 좀 뭐야? 희한하네요. 이렇게 막 바로 옮기진 않네. 뭐 찝찝한가 아직? 자, 그런데 인종이 완성된 서경의 궁을 둘러보던 그때 누군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풍악 소리가 들렸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음악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보러 갔는데 풍악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묘청과 정지상이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묘청은 승려였지만 이 신기한 도수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신비스러운 능력을 지닌 묘청과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정지상이 동시에 하늘에서 신비한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종이 얘기한 거예요. 저 산 속에서 어딘가에 누가 연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살짝 들리게. 땅땅땅땅. 네, 너무 안 들리면 뻥처럼 보이니까 살짝 들리게끔. 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도로 옮기라고. 마음에 들어 하게끔 하려고. 와. 그렇죠. 상서로운 일까지 막 일어나니까 서경으로 하루빨리 수도를 옮기자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묘청과 정지상은 왜 이렇게 서경천도에 열을 올렸을까요? 묘청과 정지상은 모두 어디 출신이다? 서경 출신이었던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개경에 문벌 세력들이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높은 위치에 못 가니까
이 세력을 떨어뜨리고 새롭게 세력을 장악하려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두 사람을 막아서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개경 사람들. 그렇죠. 바로 개경에서 인종과 함께 온 관리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 비록 늙었지만 귀는 어둡지 않습니다. 풍악 소리 들은 적 없습니다. 아주 팽팽하옵니다. 감성을 끊었네요. 네. 자, 이 하늘에서 울린 풍악 소리를 두고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이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인종은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그것도 중요하다. 인종. 인종은요, 모른 체 하며 상황을 넘깁니다. 오. 생각보다. 풍악술의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어. 1132년 4월에 서경의 대동강 위로 오색 찬란한 빛이 넓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대동강에 서기가 있으니 이는 신령한 용이 침을 토한 것으로 천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엥? 자, 이때 묘청이 인종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신령이 침을 토해 오색 구름을 만들었으니 좋은 징조입니다. 이 영롱한 빛이 바로 신령이 침을 토한 흔적이라는 겁니다. 무지개를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대동강 그 물 위에 오색빛이 쫙 퍼졌어요. 실제로 일이에요. 근데 이거 뭔가 진짜이면은 좀 믿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용은요, 환상 속의 영물이기도 했지만 고려 왕을 용의 후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용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 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서경의 대동강에 침을 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서경 하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별, 남극성이 뜬 거예요. 어? 남극성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남해안에서나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별입니다. 그런 귀한 별이 지금 서경에서 또렷하게 보였다? 우와, 이건 신기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야, 상서롭고 신비한 일이 지금 서경에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묘초은요,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 라고 하면서 인종에게 서경천도를 서둘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는 진짜 옮겨야겠구나. 네. 근데 개경파,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개경파는 어땠겠어요? 황당하죠. 그래서 도무지 이거 믿을 수 없었던 개경파는요, 이거 속임 수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하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맞네. 의심을 한 거예요.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던 그때 고려를 다시 한번 뒤집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사건을 뒤집어 엎는 반전,
무슨 일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일찍이 역시 잠깐만. 역시 야, 일찍이 몰래 큰 떡을 만들어 그 속에 구멍을 뚫고 수규를 넣어 대동강에 가라앉혀두니 기름이 조금씩 새어 수면에 떠올랐는데 멀리서 보면 그 오색과 같았습니다. 와. 자, 묘청이 신룡의 침이라 주장했던 그 아름다운 오색빛, 그 정체가 바로 떡에서 새어나온 수규, 즉 기름이었다는 겁니다. 야, 아니 우리 물에 가끔 뭐 이렇게 기름 같은 거 새가지고 떠 있으면 그게 빛이 이렇게 무지개 빛이 나잖아요. 자,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름이 대동강 표면에 떠올라서 햇빛에 반짝이면서 왜 무지갯빛, 그 빛을 만들어낸 거예요. 와, 묘청 이 사람. 오, 설마 했는데 개경파는요, 진실을 파헤칠 사람을 고용합니다. 네. 바로 잠수부를 고용한 거예요. 이 잠수부는요, 대동강 바닥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마침내 강가로 나온 잠수부, 그의 손엔 떡. 떡. 그렇죠. 와. 그렇죠. 바로 묘청이 가라앉힌 엄청나게 커다란 떡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묘청이 네, 어찌 보면 그런 사기극 같은 걸 벌인 게 맞나요? 맞습니다. 와. 이 모든 게 다 묘청을 비롯한 서경파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와. 그럼 아까 그건 뭐지? 나무. 남극성 아까 그 남극성은 뭐예요? 그것도 자작극이에요? 그것도 자작극입니다. 어떻게? 자, 여기에 묘청에 또 다른 꼼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남쪽 바위굴에 등을 밝혀놓고 수성이 새 대궐의 아름다움을 누를 정도로 비추는 것이라고 하였다. 산조차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밤, 서경 남쪽 산 표면의 바위굴 안에 등을 밝혀놓고 이걸 남극성이라고 속였던 거예요. 야, 진짜. 서경의 신비로운 일들이 모두 묘청의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자,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서경천도에 지금 진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불안해졌던 이 묘청과 서경파는요, 다시 서경이 좋은 땅이라는 걸 알리고 주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